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다꾸를 몰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 12월 다꾸고요. 사실 지금 이걸 찍는 게 이미 3월이라 찍기 전에도 그리고 지금 찍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편집하면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늦게 가지고 왔냐면 우선 첫째로 제가 최근에 일기를 안 쓰고 다꾸만 해서 몰아보기를 가지고 오는 게 좀 많이 늦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원래 크리스마스 다꾸용으로 쓰겠다고 한 다이어리가 요 세 권이거든요. 러브케이크 바스켓 제품이랑 썸띵 비러브드 두 제품이었는데 제가 12월 동안 크리스마스 다꾸만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요것저것 다이어리들이 중간중간 섞이더라고요. 12월 다꾸만 모았는데 다이어리가 7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을 했어요. 이 세 권만 있으면 요 세 권만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되니까 괜찮은데 7권이면 너무 많게 이곳저곳에 포진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12월 다꾸 영상도 많이 안 올렸고 1, 2월에 겨울 다꾸 영상도 제가 다꾸를 안 해가지고 많이 못 올려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12월 다꾸들을 전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2월 다꾸를 보여드리는 거다 보니까 한 90%가 크리스마스 다꾸이고요. 그 외에 일상 다꾸랑 겨울 다꾸도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꾸를 천천히 보여드릴 건데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순서대로 보여드리는 게 좋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편집을 해도 요 다이어리 봤다, 요거 봤다, 요거 봤다 약간 이게 정신사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월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한 다이어리부터 좀 덜 사용한 다이어리를 순서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한 건 우선 요거 썸띵 비러브드 A5 블랭크북 얘를 제일 많이 썼고요. 그 다음이 요거 러브케이크 바스켓 제품일 것 같아요. 그 뒤로는 거의 한두 장씩 했기 때문에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 썸띵 비러브드 A5 블랭크북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썸띵 비러브드 A5 블랭크북부터 천천히 볼게요. 요 다이어리는 요 전에 다이어리 하울이랑 다꾸까지 한 영상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첫 다이어리에서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면서 대충 어떤 일기 내용 썼는지 어떤 스티커 썼는지 말씀드릴 건데 자세한 거 하나하나는 그냥 넘어갈 거라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3분 30초 어떤 제품 어떤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다 댓글 남겨드릴게요. 첫 번째는 리노 프렌즈 작가님 스티커로 한 거고 A5 블랭크북을 처음 쓰는 거다 보니까 사이즈가 가늠이 안 돼서 우선은 제가 평소 다꾸할 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리노 프렌즈 스티커로 사용했어요. 어드벤트 캘린더 스티커고요. 그래서 어드벤트 캘린더도 까고 선물 상자도 까고 벽난로도 있습니다. 요 날에는 전쟁기념관을 가서 뭔가 이런 어드벤트 캘린더나 벽난로 같은 게 큰 건물들 같아서 사용을 해줬었어요. 모조지는 지옥상점 제품입니다. 키스컷도 되게 많이 붙였고 컬러에 맞는 마테들도 붙여줘서 꽤 마음에 들었던 다꾸예요. A5 블랭크북은 후기를 보면 가로로 다꾸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했어서 바로 가로로 해봤었어요. 사실 요거는 12월 다꾸가 아니거든요. 11월 다꾸인데 그냥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위에 마테 제품은 일본 제품이고 아래는 오메베어 제품 그리고 스티커는 크리미 크럼즈 제품입니다. 11월인데 왜 겨울 스티커를 써줬냐면 이날 겨울왕국을 다시 봤거든요. 이렇게 전등을 들고 뭔가 산 같은 숲길 들어가는 거나 이런 작은 건물들이 겨울왕국이랑 좀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겨울 다꾸를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라라하우스 작가님 스티커로 해준 다꾸. 요거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카메라에 뭐가 묻었었는지 영상이 너무 뿌옇더라고요. 그래서 버렸었던 좀 아쉬운 다꾸입니다. 다꾸가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라라하우스 작가님 스티커로 크게 다꾸 해줬고 앱손 라벨기로 제목 뽑아가지고 붙여줬습니다. 빨간색이랑 청록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라라하우스 작가님 스티커에 들어가 있는 청록색과 리노프렌즈 마테 색깔이 잘 맞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가로 다꾸가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계속 가로로 다꾸를 했는데 이때는 스티커 자체가 가로형 스티커라서 가로로 다꾸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용하고 싶던 이 마테 스티커가 길이가 요거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붙이고 여기에 맞게 다꾸를 하자 해서 이렇게 여백을 많이 두고 한 다꾸입니다. 오메베어 작가님 스티커 써줬고 모조지는 지옥상점 제품입니다. 키스컷도 되게 다양하게 붙여주고 이 사탕 키스컷은 크리미 크럼즈 제품이에요.
이날 빵 먹은 날이라 무슨 케이크 스티커 써준 것 같은데 되게 귀여워요. 오메베어가 아주 귀엽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라라하우스 작가님 스티커로 해준 다꾸입니다. 위아래 마테는 전부 크리미 크럼즈고 라라하우스 스티커는 큼직큼직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라라하우스 작가님 스티커 한 장인가? 빼고 다 썼나? 다꾸하기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옆으로 큰 친구들이 많아서 저는 가로로 다꾸하는 게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수프님 알스도 사용해줬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날은 더현대 가서 친구한테 생일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었던 날이에요. 그리고 또 가로로 했는데 이것도 같은 날이거든요. 더현대 간 날 뭐가 있었던 게 많아가지고 일기를 좀 여러 장 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이때 뭐 살 거 다 사고 카페를 갔어가지고 리노프렌즈 작가님 이런 디저트, 음료 다꾸를 해줬던 것 같아요. 위에는 크리미 크럼즈, 아래는 베니네 작가님 마테고요. 요거 수프님 기분 체크하는 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궁금해가지고 사용해봤어요. 러브알파벳 작가님 크리스마스 알수스도 아주 귀엽습니다. 이때 좀 쓸 게 많아가지고 따닥따닥따닥 글씨를 썼는데 좀 두꺼운 펜으로 써줘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 다음 되게 오랜만에 등장한 세로 다꾸입니다. 오메베어 작가님 옛날 스티커 사용해줬어요. 제가 요거를 제가 구매하기도 했고 덤으로 받기도 해서 2장인가 3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써줬습니다. 요 전등이나 나무 같은 거는 오메베어 작가님이 만들어주신 뒷돼지가 모조지 스티커였거든요. 그거 전부 다 하나하나 잘라서 붙여줬어요. 그래서 산타 워크샵 스티커고 산타가 되려면 요 방법들을 공부하고 산타가 돼야 된다. 약간 그런 내용의 스티커예요. 되게 마음에 드는 다꾸입니다. 다꾸 하다 보니까 일기 쓸 구간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일기 쓸 부분이 없어도 다꾸 한 장 더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제가 마음에 들게 배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크리스마스에서 살짝 벗어난 느낌의 스티커인데 프리즐 프렌즈 작가님 스티커고요. 마테 스티커도 사용해줬고 요 스티커에 이런 핑크 색감이랑 보라 색감 그리고 하늘색, 민트색 이런 되게 오묘한 색감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게 키스컷이랑 알수스를 잘 사용해준 것 같아서 되게 마음에 드는 다꾸예요. 근데 아쉬운 게 있다면 요 마테 스티커가 되게 두꺼워가지고 좀 아래에 스티커가 좀 쏠린 느낌? 그게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이날은 최강야구 개빡친다라고 써놨네요. 홈런 치고 말로 홈런 쳤는데 8대6에서 갑자기 8대9로 역전당해서 졌다고 쓴 것 같아요. 최강야구가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또 오메베어 작가님 스티커입니다. 이때는 뒷돼지에서 잘랐을 수 있는 스티커가 약간 이렇게 좀 큰 사이즈였어가지고 마테를 아예 안 붙였어요. 마테 없이 대신 위아래 부분은 좀 많이 비워두고 다꾸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라인 맞춰서 붙이다 보니까 위아래 여백 공간이 좀 크기가 다른 게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 전날 저녁에 준등기가 한 서너 개가 와서 가지러 우편함에 내려갔었어요. 가지고 와서까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택배 온 거 확인을 해보니까 써니사이드 수프님 준등기가 안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밤 11시였어가지고 연락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막 이렇게 걱정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그 다음날 아침에 집배원님께 연락을 드리고 작가님한테도 우선 연락을 드려서 혹시 주소나 이런 거 맞는지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프님이 되게 본인 일이신 것처럼 걱정을 해주시고 인스타에서도 이름을 언급하긴 좀 그렇지만 도움을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좀 그나마 이렇게 안심을 하고 그리고 집배원분도 그 아파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한테 말해놓겠다고 이렇게 말하셔서 막 이렇게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 좀 되기 전에 집배원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아파트 지하에 헌옷 수거함이 딱 하나 있는 층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밑으로 굴러 떨어져 있었던 거를 아주머니께서 발견하셨다고 우편함에 넣어두셨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되게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게 5, 6만 원어치였거든요. 한 10,000원, 2만 원이었으면 액땜했다고 치자 할 텐데 5, 6만 원이고 마켓도 이미 닫은 상태였어서 되게 두근두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돌아온 준등기라고 제목 붙여줬어요.
그리고 이것도 준등기 잃어버린 날, 준등기가 돌아온 날 닭구입니다. 이 닭구도 되게 마음에 드는 닭구예요. 배치가 뭔가 좀 마음에 든다고 해야 되나? 위에는 코트널드, 아래에는 손몽 작가님 붙여줬고 스티커는 크리미 크럼즈 제품이에요. 알파벳은 리노 프렌즈 작가님인데 저는 스티커를 이렇게 좀 일자로 붙이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알파벳도 좀 이렇게 정직하게 붙이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각이 많은 스티커나 저는 유태 닭구를 할 때 좀 더 이 각을 세워서 붙일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게 좀 좋더라고요. 알수스도 이렇게 딱딱 일자로 붙여주고 일자로 붙여줄 수 있는 드롭 키스컷까지 붙여줬습니다. 글씨도 좀 얇은 펜으로 많이 써줘가지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닭구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쪼람지 작가님 스티커로 해준 거고 이것도 이짤스라면 이짤스예요. 2년 전? 22년에 나왔던 스티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에 마테는 요거 일본 제품 붙여줬어요. 근데 여기에 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스티커에도 달이 있어가지고 구름도 어차피 하얀색이니까 이 마테 위에 그냥 겹쳐서 붙여줬어요. 이것도 마테가 좀 두꺼워서 스티커나 글이 좀 아래로 쏠린 게 아쉽기는 한데 닭구 자체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쇼츠로도 영상을 올렸었어요. 잘 사용 못해주는 큰 사이즈의 키스컷 사용해준 것도 마음에 듭니다. 이거 모조지가 아니라 키스컷이에요. 그 다음은 작당모이에서 구매했던 쿠킹쿠키 작가님이랑 어리틀페퍼 작가님 콜라보 제품이에요. 이날 친구랑 투썸 갔어가지고 디저트 스티커로 닭구 해줬어요. 스티커 자체가 되게 큰데 쓸 내용이 많았다 보니까 제목을 작게 붙여주고 싶어서 작은 스티커로 2개 붙여줬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 키스컷 없었을 때 이렇게 쭉 쓰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쓰면 제가 일기를 잘 못 쓰더라고요. 일자로 또박또박 못 쓴다고 해야 되나? 제가 원래도 글씨가 안 예쁜 편이어서 그래서 조금 뜬금없지만 이 키스컷 크리미 크럼즈 작가님 걸로 막아줬어요. 그리고 같이 붙여준 키스컷들이 좀 많이 붙이긴 했는데 그만큼 좀 알록달록하게 들어가서 결과물 자체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은 크리미 크럼즈 작가님 스티커로 해준 닭구이고 이때가 오빠 생일이었어서 생일 케이크처럼 루돌프 케이크를 키는 그런 스티커로 닭구를 해줬어요. 여기도 보시면 제가 일자로 스티커 붙이는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창문도 일자, 요 데코도 일자, 이 케이크 이렇게가 한 조각인데 얘도 이렇게 일자로 정직하게 케이크도 일자로 정직하게 붙이고 저는 이런 거를 좀 좋아합니다. 이런 리본 같은 것도. 그 다음은 지움 작가님이랑 소프빌리지 작가님이 콜라보 하신 스티커예요. 요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가 스티커 조각이 끝이고 그 외에는 데코였거든요. 그래서 배치하는 게 좀 어려웠고 여기 글씨를 그래서 일자로 좀 많이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얘도 아까 오메베어 작가님 스티커처럼 가운데로 좀 더 몰아서 여백을 많이 두고 닭구를 했으면 조금 더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여백을 남긴 건데도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키스컷을 좀 많이 붙였는데 키스컷도 또 작은 걸로 붙여가지고 조금 그냥 이렇게 도장 팍팍팍 찍은 것 같아서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 그래도 스티커 자체는 되게 귀여워요. 그 다음도 가로로 해준 닭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백을 많이 두고 닭구를 했어요. 프리즐 프렌즈 작가님 스티커로 한 거고 요 투명 데코 스티커도 같은 작가님 제품이에요. 스티커를 다 붙이고 나니까 제목 붙일 데가 없어서 아래쪽에 막아줬고 숫자도 작은 걸로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데 글씨 쓰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여백을 많이 두느라 이런 데도 그냥 비워놨어요. 이런 데도 스티커로 채워버리고 여백을 굉장히 많이 둔 닭구입니다. 근데 살짝 이쪽으로 치우친 느낌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차피 이날 쓸 일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다음은 갑자기 뭔가 가득가득 찬 닭구인데요. 이날은 이제 겨울 서일패에 다녀온 날이에요. 저는 친구랑 다녀왔는데 이때 돈을 진짜 많이 안 썼거든요. 제 기준 많이 안 썼어요. 제가 보통 페어를 가면 2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쓰고 오는데 이날은 12만 7천 원밖에 안 썼습니다. 남들한테는 큰 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페어 기준에서 되게 적게 쓴 거였거든요. 아니야 안 살래 이러면서 친구한테 귀에다 대고 나 너무 대견하지? 나 너무 대견한 것 같아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쿠킹쿠키 작가님 스티커 중에 이런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때 쓸 수 있는 스티커가 있었어요. 이게 작가님을 만나요 스티커였는데 작당모이에서 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안 쓰고 서일패 때 써줬습니다. 그래서 뽑기 하는 거나 신상, 내 맘대로 랜덤팩, 그리고 플렉스한 친구들까지 딱 일러스트레이션 페어에 가면 보이는 모습이에요. 엄마한테 이거 사달라고 하는 애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줄여서 되게 좋았던 날이고 요런 부분은 일기로 이렇게 쓰기가 너무 애매하잖아요. 글씨가 안 예쁘고. 그래서 요런 부분을 비워주면서 요런 부분들 아예 여백을 좀 많이 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탁구인 것 같아요. 이 마테는 핑로 작가님 비즈 마테 제가 원하는 부분만큼 잘라준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서일패 갔던 날 탁구이고요. 제목이 조금 아쉬운 탁구이기는 해요. 그리고 키스컷도 이제 볼일 다 보고 지하철역에 딱 내려서 한 탁구라 뭔가 이렇게 야외 풍경으로 탁구를 해주고 밤 마테를 붙여줬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키스컷이 예쁜데 얘가 살짝 아쉽고 그리고 요 알파벳 두 개가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합니다. 이날 되게 신기했던 게 지하철 내려서 신호 대기에 서 있었어요. 근데 하늘을 보면서 근데 나 이번에 눈 오는 걸 내 눈으로 한 번도 못 봤다? 라고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눈이 아침에 쌓여 있는 거나 내가 뭐 하다가 저녁에 딱 봤는데 눈이 와 있는 거나 이런 건 봤는데 눈이 내리는 걸 직접 눈으로 못 봤거든요.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한 30초 뒤에 뭔가 먼지 같은 게 되게 많이 날리는 거예요.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서 계셨는데 어두운 옷을 입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등 뒤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어요. 설마 저기 눈은 아니겠지 하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야, 눈 내리는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생각한 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가로등을 봤더니 눈이 내리더라고요. 제가 막 눈 오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얘기하면서 장난으로 저 무교입니다. 근데 그냥 신이 날 버렸어. 막 이렇게 그냥 장난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조금씩 오다가 집 도착할 때쯤 되니까 되게 얇게 많이 오더라고요. 결국 그 다음날 조금 쌓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분 날 닭고이고요. 이분 날에 트리를 만들었어요. 보통 12월 들어가자마자 막 한 달 전부터 트리 꾸미시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이 귀차니즘은 유전일까요? 미루다 이분 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노프렌즈 작가님 트리볼 스티커로 닦고 해줬고 어울리는 동글동글한 박이 들어간 키스컷 사용해줬어요. 요 숫자 스티커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요거 빨리 써주고 싶어서 사용했어요. 포코포코 스튜디오에 요 크리스마스 스티커북에 들어있는 숫자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수프 작가님 요 광이 들어간 스티커 붙여줬고요. 귀차니즘 집안은 이브의 트리를 만듭니다. 그래도 오히려 좋아라는 마인드로 크리스마스를 더 직접적으로 느꼈다. 약간 진짜 그러긴 했어요. 진짜 내일이 크리스마스구나 하는 게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지읒이랑 소포빌리지 작가님 스티커 사용해줬어요. 이때는 후우링 마테 써주면서 날짜를 글씨로 안 쓰고 스티커를 붙였거든요. 요 제품 러브미모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스티치를 그려놔가지고 조금 헷갈리네요. 이때 꿈에 차은우가 나왔거든요. 차은우님이. 근데 막 되게 가까이서 막 장난치면서 휴대폰으로 사진 막 찍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막 예를 들어 차은우님 얼굴이 여기 있으면 제가 여기다 갖다 대고 사진을 막 찍었거든요. 근데 꿈에서 탁 깨면서 아니 그 각도에서 찍으면 엽사여야 되는데 왜 잘생긴 거야 하면서 막 깼던 기억이 나요. 이날 꿈이 진짜 엽기적이었거든요. 갑자기 어떤 외국인들이 우리를 어디에 뭐 가둬놓고 뭐 탱크가 막 와가지고 다 밀어버리려고 하고 저쪽 섬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일렬로 쭉 서서 막 이상한 춤을 추고 있고 진짜 그런 이상한 꿈이었는데 이 차은우님이랑 그 장면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요. 다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차은우밖에 기억이 안 나. 아주 마법사예요. 그리고 이것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닦고고요. 크리미 크럼즈 작가님 마테랑 써니사이드 수프 작가님 마테에 위아래로 붙여줬고 스티커는 쪼람지 작가님 얘도 마찬가지로
22년 크리스마스? 23년 1월? 이때쯤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녁 먹은 거 따로 일기 써줬어요. 이 투명한 느낌의 원형이 디어타운 작가님이거든요. 되게 귀엽더라고요. 저 이렇게 같이 꾸며줬습니다. 요 초록색이랑 알파벳 그리고 요 휘핑 같은 거랑 요 숫자가 되게 색이 잘 어울린 것 같아서 뭔가 비비드하면서도 파스텔한 게 마음에 들었던 닦구예요. 그리고 요거는 손몽 작가님 스티커로 닦고 한 건데 너무 휑하다. 너무 휑하지 않나요? 키스컷을 안 붙였네. 제가 최근에 일기를 좀 몰았어가지고 일기 막 이거 일기 쓰고 이거 일기 쓰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키스컷을 안 붙여서 좀 심심하다. 갑자기 죄송하지만 키스컷을 좀 붙여볼게요. 역시 사람 눈은 안 변하나 봐요.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얘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키스컷 붙이면서 얘기를 하자면 이날은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신 거예요. 아빠가 코너에 신호에 걸려가지고 그냥 서 있었어요. 서 있어야 되는 곳이었고 근데 뒤에서 차가 와가지고 냅다 박아버린 거예요. 아빠는 어이가 없죠. 아빠가 움직이던 차도 아니고 주차되어 있던 차도 아니고 그냥 서 있는 차인데 근데 저희 아빠 차가 너무너무 튼튼한 차여가지고 이게 아빠는 안 다치셨는데 그 박으신 분이 너무 다치신 거예요. 그분이 차를 아예 폐차를 하셔야 될 정도로 다 찌그러지셨고 그리고 입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후유증이 커가지고 그래서 이걸 누구를 걱정해야 되는 거야 순간 생각이 들었는데 좀 짜증났습니다. 가만히 있는 우리 아빠 차를 그래서 되게 좀 속상했던 날이에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차가 근데 이제 좀 돼가지고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차 바꾸지 말라고 엄마랑 차 바꾸지 마, 차 바꾸지 마. 바꿔도 계속 이것만 타. 막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날 바꾸고 키스컷 붙여주니까 조금 더 뭔가 가득 차 보이고 조금 밝아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것도 손몽 작가님 옛날 스티커로 닦고 해주고 꿀토끼 작가님 알수스 조그만하게 붙여줬습니다. 이때 엄마랑 짜장면 먹고 집 들어가는 길에 빵 사서 들어갔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빵이라고 붙여줬네요. 오, 크리스마스가 아닌 닦고가 나왔어요. 이거는 제리 작가님 딸기 스티커로 해준 건데 얘도 되게 옛날 스티커예요. 캐릭터가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크기도 작고 이때도 제리 작가님은 스티커가 진짜 크다 생각했는데 요즘 스티커 얘랑만 비교해도 진짜 조그매 보여요. 그래서 딸기마테가 마침 있어가지고 딸기마테를 위아래로 붙여주고 최근에 제리 작가님이랑 폭포기 작가님이 콜라보하신 키스컷도 사용해줬습니다. 요거 꿀토끼 작가님 바다 알수스거든요. 이게 물결이 해변이랑 이제 바다 이런 느낌인데 컬러감이 잘 어울려서 티 안 나는 것 같아요. 영상 촬영하고 딸기 먹은 날이라 제목 붙여줬고 제목을 둘 다 길게 붙여줬는데도 다이어리가 커서 글씨 쓸 공간도 되게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영상에서 같이 한 닦고예요. 근데 이제 일기를 안 쓰고 넘어갔었거든요. 12월 31일 마지막 날 닦고이고 위아래 오메베어 작가님 마트에 붙여주고 포쿠포쿠 스튜디오 작가님 스티커로 닦고 해줬어요. 2023년에서 2024년으로 가는 청룡열차를 타는 친구들이고요. 얘는 놓쳐가지고 흑토끼랑 같이 쫓아가고 있어요. 같이 사용해준 키스컷은 핑루 작가님입니다. 일기도 많이 써줬고 이날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굿바이라고 제목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A5 블랭크북은 끝이에요. 그 뒤에는 1월인데 제가 이 몰아보기 영상을 찍기 위해 12월 것만 일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1월은 아직도 안 썼습니다. 진짜 답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A5 블랭크북을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닦고를 한 러브케이크 바스켓 다이어리 볼게요. 우선 이 첫 번째 닦고도 영상에서 같이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이어리 하오라고 닦고까지 한 영상에 나오는 닦고입니다.
크리미 크럼즈 옛날 스티커인데 요건 특전으로 받았던 스티커예요. 요 다이어리를 처음 써보는 거니까 제대로는 크기가 가늠이 안 돼가지고 일단 작은 스티커로 닦고해줬어요. 사용해준 마테도 크리미 크럼즈 제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일자 닦고를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일자 이런 데코들도 전부 다 일자로 붙여줬습니다. 저는 이게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뭔가 직각의 느낌이 귀엽다랄까? 이때는 처음 쓰는 거니까 일기를 한 칸에 한 줄씩 써줬거든요. 쓰기 전에는 칸이 되게 좁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쓰고 나니까 조금 넓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받침이 없는 글자들은 위에가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쉬웠는데 지금 보니까 또 깔끔한 느낌이 나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 다음 닦고도 어쩌다 보니 크리미 크럼즈 작가님 스티커인데 이거는 2023년 신상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양면으로 닦고를 해봤고 여기 마테랑 스티커 전부 크리미 크럼즈 제품이고 키스컷도 살짝씩 사용을 해줬어요. 이때는 보시면 글자를 한 칸에 두 줄씩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일자 이런 식으로 스티커들을 붙여줬습니다. 마음에 드는 닦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수키도키 작가님 이것도 옛날 스티커예요. 22년인가 21년도 스티커인데 얘를 어떻게 닦고 해줄까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양면으로 닦고를 해봤습니다. 이 큰 실링 왁스 모조지는 베니네 작가님 제품이에요. 중간중간에 이런 키스컷이나 모조지 스티커, 라인 스티커, 키스컷, 모조지 키스컷 이런 식으로 되게 뭘 많이 붙여줬어요. 왜냐면 수키도키 작가님 스티커만 쓰니까 스티커가 많이 들어가 있진 않더라고요. 크게만 있고 짜잘짜잘한 스티커가 없어가지고 데코를 되게 많이 붙였던 닦구입니다. 그리고 알수스, 여기 있는 알수스는 쪼람지 작가님 스티커예요. 그래도 처음 써보는 모조지 스티커나 이 모조지 키스 것도 처음 써봐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은 요거는 이제 영상에서 같이 한 닦구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엔가 올렸었던 닦구인데 희한해 작가님 스티커로 닦고 해줬어요. 제목도 2개 붙여주고 후우링 마테 이번엔 글씨로 써서 붙여줬고요. 그리고 여기 깨알같이 달콩달콩 작가님 라인 마테도 사용해줬어요. 라인 마테가 아니라 라인 스티커. 희한해 작가님은 무테, 유테 고르라고 하면 못 고르겠어요. 둘 다 진짜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리가 은근히 사이즈가 커요. 특히 양면으로 하면. 그래서 보시면 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게 지금 2줄씩 쓴 건데 얘는 여백을 좀 많이 두기는 했거든요. 일부러 둔 거긴 한데 얘도 보시면 일기가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투머치 토커이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새로운 스타일로 닦구를 해봤던 건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 그런 거입니다. 그런 닦구입니다. 보키 작가님 마테 써줬고 모조지들을 되게 많이 써줬어요. 그러기엔 2장이구나. 이 핑로 모조지를 크게 붙여주고 네모 반듯한 스티커나 커다란 사이즈의 스티커들 그리고 데코들도 되게 많이 붙여준 닦구입니다. 근데 컬러감이 조금 오락가락하거든요. 얘는 톤이 다운되어 있고 얘는 비비드하고 얘네는 또 파스텔하고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맥도날드 포장해서 집에서 먹은 그런 날 닦구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티커 한 장으로 양면 닦구를 했는데 18일, 19일 해서 이틀치 닦구를 한 거예요. 이 폭포이 작가님 스티커를 쓰고는 싶은데 이 다이어리 해주고 싶고 근데 18일이랑 19일은 각각 단면 닦구만 가능할 정도로 일기 내용이 좀 짧았거든요. 그래서 2개를 같이 붙여줬습니다. 중간중간 이런 모조지나 희한해 작가님 작은 스티커들도 붙여주고 이런 한글 스티커들도 많이 붙여줬어요. 그래서 18일날 이제 인스타에서 사건 터졌던 날 내용이고 그 다음은 그냥 집에서 맘스터치 먹고 누워서 바나나 영상 보고 그랬던 날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갑자기 따뜻한 스티커가 나오는데요. 크리미 크럼즈 작가님 제품이고 집에서 따끈하게 누워있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여기에 코코아가 있긴 한데 이 색감이 이 모조지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조지 같이 써줬고 그리고 잘 어울릴 것 같은 알수스 컬러들 골라서 붙여주고 그리고 키스컷도 오렌지랑 브라운 계열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그나마 어울리는 제품들 붙여줬어요. 닦구는 마음에 드는데 제가 일기를 조금 예쁘게 못 쓴 것 같은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 다음 요거 23일 아까 서일팬 날 또 닦구거든요. 이것도 크리미 크럼즈 작가님 22년 스티커 사용해준 거고 확 비비드하죠. 요게
올해 신상, 23년 신상, 22년 신상. 컬러감과 스티커 유태무태 이런 차이가 엄청납니다. 리틀페퍼 작가님 마테 위아래로 붙여주고 알수스는 전부 리노 작가님 제품이에요. 이게 뭔가 선물 낚시? 이런 스티커였는데 이 코엑스 간 날 제가 립을 그 밤제형의 AOU 사과밤 아시나요? 그거 하나만 들고 간 거예요. 그게 발색이 연한데 그래가지고 립을 아무리 발라도 너무 안 예뻐서 코엑스 저희가 간 화장실 바로 앞이 올리브영이었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영 가서 립 막 구경하다가 오랜만에 화장품을 산 거라 3개나 구매했습니다. 근데 톤이 안 맞아가지고 테스터할 땐 너무 예뻤는데 직접 나와서 사서 본품 발라보니까 테스터랑 색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못 쓸 정도는 아니지만 화장품들이 그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크리스마스 당일 닭구예요. 요게 꿈다락 작가님 스티커고 얘는 핑루 작가님 모조지입니다. 크리미 크럼즈 작가님 마테랑 키스컷 같이 붙여주면서 닦고 해준 거고 이때 메가커피에서 크리스마스쯤에 신상으로 나온 뱅쇼를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먹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카페인을 마시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머리가 아파서 커피를 제가 아예 못 먹어요. 커피 우유도 못 먹거든요. 혹시 카페인이 들어갔나 해서 엄마한테 줬어요. 엄마는 커피를 드시고 하니까. 근데 엄마도 몇 분 있다 나와서 얼마 안 먹었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고 이거 다시 사 먹지 말라고 그랬었거든요. 아직도 의문입니다. 뭐가 들었길래 그랬는지. 노날콜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비비드한 색감과 파스텔한 색감이 좀 다 같이 한데 들어간 그런 닭구예요. 마지막 12월 닭구예요. 그 다음은 이제 또 하울 영상에 나왔던 Something Beloved 정사각 다이어리입니다. 여기엔 또 12월 1일 닭거가 나오는데요. 12월 1일에는 이제 포쿠포쿠 스튜디오 작가님 스티커 써주는데 얘도 아까 잠깐 보여드린 요 크리스마스 스티커북에 있던 스티커예요. 요 스티커거든요. 책으로 떠나는 여행. 근데 제가 여기에 엄청 큰 모조지 붙여주고 큰 사이즈 한글 스티커 붙여줬더니 요 나머지 스티커들을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전부 좀 모서리에 붙이기 좋은 스티커들이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각은 2개 붙이고 남는 자리에 키스컷들을 좀 많이 챙겨 넣었습니다. 요런 스티커 색깔, 한글 스티커 색깔, 키스컷 색깔 요런 게 조금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 닭구입니다. 그 다음 요것도 영상에서 같이 한 닭구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뭐 확인한다고 이 닭구를 봤는데 날짜를 안 붙였더라고요. 이거는 12월 3일 닭구입니다. 우주하마님 영상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거 본 날 닭구인데 네, 영상이 있으니까 안 붙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 닭구도 영상에서 같이 한 닭구예요. 더현대 팝업 스토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죠. 더현대 간 날 블랙퍼플의 팝업이 열렸었어요. 그때 친구가 여기서 제 생일 선물을 사주고 싶다고 해서 더현대 간 거였거든요. 근데 웃긴 건 이때가 12월 9일인데 제 생일은 7월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1년 만에 보는 친구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자주 만나는 제일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고민하다 계속 미루더니 12월에 생일 선물을 줬습니다. 진짜 웃긴 년이에요. 그래서 블루즈 작가님 이런 소품샵 스티커로 닫고 해줬어요. 팝업 스토어에 가기도 했고 사람도 진짜 많았어서 진짜 딱 이런 연말 분위기가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티커로 닫고 해주면서 라벨도 뽑아가지고 붙여줬습니다. 키스컷도 되게 많이 붙여줬네요. 그 다음은 12월 23일. 요게 제가 이것도 날짜를 안 붙인 걸 나중에 알아서 전에 일기 쓰기 전에 요 히이클럽 작가님 키스컷이거든요. 얘를 살짝 붙여줬습니다. 여기에 블루베리의 파란 색깔 포인트가 파란색이라 보긴 좀 그런가? 어쨌든 좀 진한 포인트가 있어서 블루 계열로 붙여줬어요. 오랜만에 립봉 이때도 서일패 갔던 날이에요. 서일패 끝나고 저녁 먹으러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원래는 호호 식당이라는 데를 가려고 했는데 웨이팅이 너무 길더라고요. 근데 몸은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나마 아는 곳인 립봉네뽕을 갔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립봉네뽕이 훨씬 더 맛있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바빠서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바빠도 만드는 레시피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동네에는 피자 끄트머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빵 조각이나
새우도 들어가고 양배추도 많이 들어가고 국물도 좀 많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새우도 한 개도 없었고 그 빵 데코도 없었고 토핑도 적고 단무지가 양념이 된 단무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양념이 진짜 거의 없었고 이게 평균이고 저희 동네가 워낙 맛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실망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앉아있는 테이블이 2인 테이블이었는데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거기도. 근데 옆에 2인 테이블에서 드시던 분들이 빠르게 나가셨어요. 근데 하필 제일 앞에 웨이팅 서 계시는 분들이 4명인가 5명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거의 다 먹어갈 때쯤이었는데 직원분이 문 앞에 서서 저희를 너무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 좀 면 다 먹은 것 같다 싶으면 와가지고 그릇 치워드릴게요 하면서 그릇 가져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또 직원분을 마주보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어쨌든 먹고 있기는 한데 너무 눈치 주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2분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느리게 먹는 편이라 제가 다 먹을 때쯤에 이제 친구가 화장을 고치고 있었어요. 이제 다 먹고 내려놓았는데 너무 눈치가 또 보여가지고 화장도 못 고치겠더라고요. 립만 바르면 되는데. 그래서 친구한테 야 그냥 너도 화장 거기까지만 고치고 너무 나 눈치 너무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나가자 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일어나니까 바로 와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고 그릇 타다다닥 가져가더니 테이블 바로 붙여버리더라고요. 그게 이게 돌아야 되니까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다 먹지도 않고 막 음식 먹고 있는데도 계속 쳐다보는 게 솔직히 좀 불편했어요. 솔직히 코엑스 니뽕네뽕은 다시는 안 갈 것 같아요. 좀 너무 불편했습니다. 좀 험담을 하게 됐는데 근데 저는 제가 겪은 일이니까 뭐 내돈내산으로 먹었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악질로 리뷰 이벤트를 쓴 것도 아니잖아요. 별점 0, 막 1개 주면서.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니뽕니뽕 얘기하다 보니까 요 다이어리까지 다 봤어요. 다이어리 몰아보기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쓸데없는 말이 많은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요거는 처음 보여드리는 다이어리인데요. 이 다꾸가 22년 다꾸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다이어리는 22년도에 크리스마스 다꾸 하려고 그 전에 사놨다가 그때쯤에 맞게 뜯었던 다이어리거든요. 얘는 미니 사이즈입니다. 이게 방금 본 정사각이랑 비교하면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요 앞에 그 전년도 크리스마스 다꾸들이 좀 있고 여기에는 다꾸를 딱 한 장 했습니다. 요 다꾸가 완전 이짤스 다꾸인 게 요 키스컷 있죠? 키스컷 빼고는 전부 다 오래된 애들이에요. 요 다이어리도 22년에 사둔 거니까 오래됐지? 요 마테도 오래됐고 이건 더 오래됐고 이 스티커는 더 오래됐을 거고 요 알수스도 오래됐거든요. 제가 다꾸 시작할 때 21년에도 이 제품이 있었으니까 키스컷 빼고는 전부 다 이짤스인 다꾸입니다. 집에서 하울 영상 찍고 밥 먹고 유튜브 보고 우주아마 라이브 보고 이랬던 날이라 뒹굴뒹굴하는 다꾸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요거 한 장만 있습니다. 밀리터리 밀리그램. 흔히 말하는 그 MMMG 다이어리고요. 여기에도 딱 한 장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크리스마스 다꾸는 아니고 12월 16일 날 이제 친구를 만나서 놀다가 제가 나가기 전에 오빠가 밤에 영화 보면서 술 먹자고 맥주 사오라고 했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주를 사서 집에 갔던 날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토를 하고 있죠. 소주 스티커고. 이때 왜 소주 스티커를 썼냐면 맥주 스티커도 있었어요. 근데 요 토하는 걸 붙여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토를 했거든요. 제가 진짜 알쓰기도 하고 일단 술을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좀 싫어한다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때 술을 진짜 몇 개월 만에 엄청 오랜만에 먹은 거였어요. 근데 뭔가 별다른 안주 없이 케이크, 조각 케이크 두고 먹었거든요. 근데 케이크도 느글거리고 오랜만에 먹은 술이 잘 안 받았는지 막 어지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지러우면 무조건 토를 하거든요. 그 경험이 이거 포함해서 딱 2번 있어요. 3번인가? 제가 좀 빨리 마시거나 빈속에 마시면 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보다가 중간에 토했던
날이라서 여기 맥주 스티커가 있는데 일부러 요 토하는 게 있는 소주 스티커를 써줬습니다. 대신 요 모조지 이게 또또 프렌즈 쿠킹 쿠키 어디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맥주 모조지를 일부러 그래서 붙여줬어요. 제목도 맥주라고 써주고 영화 30일 본 날이거든요. 그래서 무비도 붙여줬습니다. 무난하게 봤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꽤나 이짤스 해준 스티커예요. 22년도 스티커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 요거.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시지 않나요? 이제 좀 오래 닦고 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은데 어버블 크러쉬 제품이고요. 이렇게 펼쳤을 때 나비 모양이어서 나비 다이어리입니다. 요거를 왠지 모르게 사고 싶어서 사놓고 진짜 몇 장 닦고를 안 했어요. 앞에 닦고가 좀 창피한 게 많아서 보여드리기가 싫은데 한 6장 정도 닦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2월 30일 닦고를 갑자기 이 다이어리 하고 싶어져가지고 했던 닦고입니다. 이것도 어쩌다 보니 리노프렌즈인데 이것도 진짜 오래된 스티커예요. 얘는 훨씬 오래된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스티커거든요. 이 다음 날에 이모부랑 이모가 오시기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좀 방 청소를 했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청소 스티커 써줬어요. 요거 무시마나루 작가님 리본 마테인데 리본을 아래쪽에 이렇게 좀 크게 붙여주고 위에는 교차해서 붙여줬어요. 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이 여백이 좀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여백을 만들어버리자 해서 이 마테 쓰면서 그런 식으로 여백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오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제가 아까 말한 듯이 일자로 귀엽게 붙여주고 데코들을 붙이면서 이게 색 컬러가 좀 칙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러브미모 키스컷 붙여주면서 조금 화사한 느낌을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닦고를 하나 해줬습니다. 마지막 닦고가 3월 30일인데 그 다음이 12월 30일이네요. 이거 23년 3월은 맞겠지? 어쨌든 9개월 만에 닦고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하나 했고 이제 마지막 다이어리예요. 지금 1시간째 찍고 있는데요. 괜찮은 건가? 마지막 다이어리는 미도리 제품입니다. 일본 다이어리고 여기에는 닦고를 2장을 해줬어요. 이것도 크리스마스 스티커는 아니고요. 쪼람지 작가님 베이킹 하는 그런 스티커예요. 대신 위에 마테를 코트널드 작가님 크리스마스 신상으로 붙여주면서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을 좀 더해줬습니다. 26일 닦고이고 러발파벳 작가님 한글 스티커로 꿈빛 파티시엘이라고 적어줬어요. 이날 밥 먹으면서 영상 유튜브 딱 찾다가 알고리즘에 꿈빛 파티시엘 1, 2기 전편 몰아보기 영상이 뜬 거예요. 그거 보면서 되게 오랜만에 꿈빛 파티시엘을 다시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2기는 그 변성기 때문에 안 봤었어요. 그래서 이때 결말을 처음으로 본 거였어가지고 조금 재밌었습니다. 좀 이따 밥 먹으면서 한 번 더 봐야겠어요. 그래서 꿈빛 파티시엘이다 보니까 뭔가 베이킹하는 파티시에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베이킹 스티커 사용해줬어요. 이럴 때 아니면 베이킹 스티커를 써줄 일도 잘 없습니다. 스티커가 사실 사이즈가 커서 좀 겹쳐서 많이 붙였어요. 얘도 따로 붙어있는 스티커거든요. 이 캐릭터랑 이 믹서기랑. 근데 얘네도 다 겹쳐 붙여줬습니다. 컬러감이 파스텔하면서도 비비드한 게 쪼람지만의 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리노프렌즈 작가님 스티커고요. 제가 리노프렌즈를 좋아하나 봐요. 리노프렌즈가 귀엽기도 한데 닦고하기도 되게 쉬워서 좀 휘뚜루마뚜루 손이 잘 가는 스티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사 스티커고요. 윗집에서 이렇게 페인트 칠도 하고 드릴로 이 정도로 시끄럽다는 거죠. 이렇게 시끄럽게 공사를 해서 아랫집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날입니다. 이게 저예요. 아침 대바람부터 윗집에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영상을 찍고 싶었던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잠잠해졌길래 영상을 딱 찍으려고 촬영을 눌렀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점심시간이 살짝 넘은 시간이었어서 점심을 드시고 오신 건지 와 너무 시끄러워서 촬영을 하다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날이에요. 한글 스티커로 시끄러워라고 이런 말은 한글이 좀 더 와닿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글 스티커로 붙여주고 오랜만에 펜소스도 붙여줬어요. 닷닷도 중간중간 붙여주면서 단락을 많이 나눠줬습니다. 마테는 일본 마테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 되게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이때 아마 처음 쓴 거일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닦구입니다. 그리고 진짜 찐막 마지막 12월 닦구입니다. 28일 닦구고요. 바인더 정리를 해준 날이에요. 위아래 베니네 작가님 5만 원 이상 구매 시에 받았던 특전 마테 붙여줬고요. 그 마테랑 어울리는 희한의 작가님의 파스텔한 스티커를 붙여줬어요. 제가 영상으로도 올렸었던 겨울, 크리스마스, 신년, 명절 관련된 스티커들 총 4개의 바인더에 정리했던 영상 그거 찍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바인더 정리하는 스티커 사용해줬어요. 되게 파스텔한 색감이 되게 예쁜데 이 조각은 여기에 서랍이 있고 이 조각은 이렇게 대각선이라서 둘 다 좀 오른쪽에 붙여야 잘 어울리는 스티커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배치하기가 조금 고민이 많기는 했습니다. 여기에다 붙이는 거는 생각해봤는데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오히려 가로 닦구를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기는 해요. 다이어리 특성상 그럴 수가 없었고 그래서 글씨가 다 이렇게 왼쪽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도 한글 스티커 붙이면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2월 닦구를 전부 다 봤습니다. 와, 오래 걸렸다. 짠! 이렇게 해서 총 7건의 다이어리에 한 12월 한 달 닦구를 몰아봤습니다. 한 달이 31일이었는데 그거를 총 7건이나 되는 다이어리 했다는 게 제가 봐도 대단하기도 하고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들을 다 안 한 게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미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스티커나 정보 같은 거는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래돼서 그리고 하나씩 조그만하게 붙인 거는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대충대충 말하는 대신에 일기와 관련된 썰들을 조금씩 풀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길었던 것 같아서 걱정도 됩니다. 이런 닦고 몰아보기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 한 번씩 찍고 싶어가지고 이번 영상에 대한 피드백 한번 남겨주시면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2월 닦고 몰아보기 영상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목이 나갔어요. 안녕.